그리고 테무에 대해서 이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테무를 써봤더니 되게 문제가 많다, 버린다. 물론 저도 테무 말고 알리익스프레스를 썼으니까 3년 전에는 테무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알리를 위주로 썼는데 물론 저도 샀는데 정말 이렇게 품질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진짜 돈만 버렸던 적이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그런데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경험하신 적이 없으면 실감을 못 하시겠죠? 그래서 이분 질문이 뭐냐면 테무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매출을 지속시킬지 의문입니다. 사보면 싸게 샀지만 길게 못 쓴다는 걸 실감하게 되니까요. 한국 제품은 비싸도 좋은 품질입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볼 때 한국이란 나라가 중국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물건의 종류도 좀 적어요. 그리고 경공 제품들 이런 것들 중국이 종류가 무지하게 많아요. 이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알리에 가면 한국에 없는 것들이 알리에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왜 한국에서는 다이소가 잘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달러 제너럴, 달러 트리, 달러 시티 이런 게 잘 될까요? 저는 이게 테무라든가 알리를 볼 때 다이소급으로 이렇게 눈높이를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거기서는 뭐 제품의 품질 이런 거 논하지 않잖아요. 가성비적인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자라면 왜 여기서 매출이 폭발할까? 그 안에서 보면은 테무라든가 알리의 시장 점유율이 폭발하고 있고 그리고 달러 제너럴, 달러 트리 이런 쪽들은 테무한테 밀리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정말 놀라운 거는 전 테무가 알리를 이미 작년에 앞질렀다는 거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알리는 그 중국의 아마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존 하면은 아무도 못 건드리는 그 온라인 쇼핑의 최강자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글로벌리도 굉장히 뭐 인도라든가 큰 시장들을 잡고 있기도 하고. 근데 테무가 중국의 아마존 알리를 잡았다는 게 마윈의 그 아마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단시간 동안 이렇게 확 잡았다는 게 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만큼 중국이란 나라가 디지털화가 돼 있고 빨리 트렌드가 바뀐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투자자라면 그런 트렌드를 좀 캐치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국의 그 소비자들은요 굉장히 품질을 중요시 생각하는 소비자들이에요. 소비자들의 퀄리티가 높다고 봐도 되고 뭘 사도 허투루 잘 안 사요. 모든 제품들이 다 고관여 상품이에요. 고관여라는 건 뭐냐면 관여도가 높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 USB-C 타입 같은 걸 하나 사더라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사야 돼요. 근데 전 세계 75억 명의 소비자들은요 한국 소비자들만큼 그렇게 막 치밀하게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합리성과 가성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서구라든가 뭐 북미라든가 아니면 뭐 동남아라든가 여기 중미에도 잘 사는 사람들은 되게 잘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명품들 좋아하고 명품 위주 사고 이런 부자들도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절대 다수의 대중들을 보면 가성비로 간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성비 사이트들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자라 같은 그런 스파 브랜드들도 이미 10년도 넘었죠. 그게 트렌드가 된 지가. 사실 뭐 질도 별로 안 좋고 한 3년 입으면은 버려야 될 정도로 굉장히 품질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큰 시장이 이미 돼버린 거죠.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렇게 가성비 위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현대차라든가 삼성폰들이 20년 전부터 선진국 시장에 들어갔던 거예요. 싼데 품질이 좋으니까. 근데 지금 그 자리를 누가 꿰차고 있느냐? 중국 업체들이 꿰차고 있죠. 중국 차들이 유럽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글로벌 판매 1위 국가가 중국이 돼버린 지가 작년부터 그 트렌드가 시작됐고 한국은 중국 차들이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뭐 피부로 못 느끼고 있어요. 한국 안에만 있으면. 그리고 폰도 상당히 빠르게 중국 폰들이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이제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중미랑 동남아 이 큰 시장들 남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의 이제 동남아 8억 여기도 7억 7천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인구가 15억 이상의 인구가 있는데 거의 중국 인구잖아요. 여기서 진짜 중국 폰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갤럭시보다 이제는. 차도 중국 차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 그런데 한국 소비자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 가성비보다는 약간 체면치레도 있고 최고의 제품들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국 것들을 다들 이렇게 밀어내는 거지.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트렌드가 조금 바뀌는 게 뭐냐면 10대 20대 젊은 층들이 요즘 들어서는 가성비를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비를. 왜냐면 일단 주머니 사정이 좀 얇기도 하고 취업도 잘 안 되고 막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웹진 하나를 구독하게 있는데 10대랑 20대들의 소비 행태를 좀 분석하는 웹진이거든요. 뭐 당근, 뭐 캐럿
웹진인가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들한테 요즘에는 작년부터 다이소가 핫하대요. 왜냐면 거기에 이제 계산대 근방에 가면은 캐릭터 상품 같은 거 쫙 팔잖아요. 근데 그게 좀 히트를 한 거예요. 왜냐면 가격은 저렴하고 한데 막 이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1,000원, 2,000원에 캐릭터 상품 살 수 있으니까. 그것도 요즘에 영화에 나오는 그런 뭐 마블이라든가 뭐 귀여운 것들 이런 것들 판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10대들이 굉장히 핫플이라 생각하고 막 산대요. 그런 거는 내가 볼 때는 되게 이걸 산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겠죠. 근데 그 트렌드는 우리가 받아들이긴 해야 돼요. 아, 이게 돌아가는구나. 이건 알긴 알아야 된다고 저는 본 거죠. 그래서 내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어떻게 보면 갈라파고스 제도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본을 가지고 맨날 그 손가락 잡고 욕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세계 트렌드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되게 트렌드 세터적인 그런 측면이, 그런 성격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그 돌아가는 거를 잘 캐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제 영상들 리플에서도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그 트렌드를 볼 때는 내 기준으로 보는 것보다 좀 객관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내 눈으로 판단하기에는 이 세상의 그 트렌드라는 게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버핏 같은 경우에도 오마 시골에만 있다 보니까 케찹의 트렌드가 바뀐 걸 캐치를 못했어요. 그리고 저도 미국 사람들이 유기농 케찹들을 먹고 있다는 거를 캐치를 못한 거죠. 그래서 하인즈 투자를 좀 말아먹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도 생각하기에는 코카콜라 투자를 좀 접어야 되지 않겠나,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뭐 달달한 콜라라든가 이온 청량음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점점 이제 안 마시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성장률이 떨어진 거지. 플러스는 되는데 이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정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생수도 팔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 아세요? 코카콜라에서 생수 판매가요, 그 탄산 매출을 앞지른 게 2016년도였어요. 지금은 이름은 코카콜라지만 실제로는 물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놀랍죠. 그런데도 트렌드는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 트렌드를 코카콜라가 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테무나 알리 같은 것들을 보실 때 여기서 뭐 루이비통 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도 자꾸 사보고 막 이래야지 내가 노하우가 생겨요. 정말 꿀팁을 내가 스스로 발견을 해야 돼. 자,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개인적으로는 지금 경제 상황에서는 그냥 안전하게 미국 고배당주 코카콜라, 맥도날드 같은 주식을 여유 있을 때마다 사서 모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코카콜라는 전쟁이 나도 전쟁 지역에서 적군이나 아군이나 다들 마십니다. 되게 귀여우신 분이신 것 같은데, 제가 봤어요. 그 5년 동안의 코카콜라의 그 시장의 주가를 봤거든요. 근데 거의 한 10% 올랐나? 10%면은 또 프랙츄에이션이 있으니까 이게 또 바뀔 수도 있죠. 빠질 수도 있고. 근데 5년 동안에 10년이면 망한 투자지, 망한 투자. 안 그래요? 뭘 사도 그거보단 벌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배당을 보고 이제 사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배당주를 사지 마시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뭐냐면, 배당주는 배당 나올 때는 좋은데 또 배당 나와도 배당락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리고 배당주는 본진이 잘 안 올라간다니까. 뭐 배당을 해봤자 5%, 8% 많이 주는 애들 그렇게 주잖아요. 그거 받으면 뭐하냐고. 주가가 그대로인데.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 사실은 작년에 5월부터 이 그 독거 투자지를 시작하면서 되게 많이 했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얘기를 하신 거 보면은 새로 들어오신 분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으시나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했던 얘기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와,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제 영상에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얼마나 100%에서 몇 프로 정도를 캐치할 수 있을까? 또 한 번 영상에서 막 20-30분 동안 얘기하는데 이걸 다 받아서 다 그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30%도 이해 못하지 않을까? 이해를 100% 했다 하더라도 머리에 남는 거는 30%도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들을 계속해서 질문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또 연세가 있는 분들이 제 그 영상을 많이 보시니까 기억력이 떨어지잖아요. 저도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자꾸 묻는 게 아니실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배당주 투자는 진짜 뭐랄까, 우리나라에서 10억 이상 현금 자산이 있는 사람이 5% 정도 되나? 5%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 그냥 따박따박 용돈 벌이러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코카콜라 주식을 3년 동안에 매달 한 주씩 샀다고요? 이게 매달 한 주씩 사신 것 같은데 근데 꽤 자산이 모였다고 하시는데, 코카콜라 주식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년에 12주를 사신 거고, 그러면은 3년이면 36주인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꽤 자산이 모였다는 거는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네요. 아무튼 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긴 시간 제가 촬영을 했는데요. 59분 동안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한 두세 개 정도로 나뉘어야 될 것 같은데 자, 남미로 내려가기 전에 마지막 중미에서 영상인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밤 10시가 돼가지고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진짜 남미 첫 국가 콜롬비아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